아침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춘천에서 수돗물 단수 사태가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춘천시가 지난 15일 사상 초유의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정상화를 선언하고 시민들에게 재차 사과했는데요.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지면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춘천시의 늑장 행정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심재범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철성 소장님은 일주일 동안 직접 그 불편을 겪었고 춘천시의 대응은 물론이고 또 춘천 시민들의 여론까지도 지켜보셨는데 참 불만이 많았죠. 어떤 말씀 많이 들으셨습니까? 분위기가 참 험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불편을 좀 겪었는데요. 네. 작게는 한 2, 3일, 많게는 6, 7일, 일주일 동안이나 이게 갔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특히 가중됐던 부분들이고 네. 이게 좀 발생했던 게 7월 9일 날 오후 11시 반에 발생이 됐거든요.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들 같은 경우에 불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음식점이나 식당, 카페 같은 경우에도 영업들이 매우 활발한 때이고 특히 11일 날 같은 경우에는 초복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어려웠던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식당을 영업하거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손실이 좀 발생하게 됐고 일반 가정들도 말할 수 없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잊지는 더위에 씻지를 못했던 것들이고 특히 더 문제가 됐던 것들은 그날 한 11시 정도면 이게 종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춘천시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받았는데 이 흙탕물이 나오게 되면서 식수뿐만 아니라 이 필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쓰지 못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용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쌓이게 되니까 악취가 나는 이런 것들을 2, 3일 정도 경험하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 불만이 지난 6월 말에 이 코로나 대형마트 확산이 되면서 상당히 좀 누적돼 있었는데요. 이번 건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불신이 고조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과 또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더 컸던 것 같고 춘천시에서는 단수로 피해를 본 가구 또 상가 등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 단수로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지금 일고 있습니다. 심재범 변호사님, 민사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단수 관련된 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다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 고양시에서도 그 관로 이설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 단수가 있었는데 그걸 사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가구당 2만 원씩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네. 구미시의 경우가 상당히 컸었는데 당시에 낙동강 그 물막이 공사에서 물막이가 터지면서 한 3, 4일 정도 단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구미시 시민의 17만 명이 소송에 참가를 했었는데 2심까지는 2에서 4만 원 정도 배상하라고 나왔었는데 대법원에서 그 구미시가 책임을 다했다라는 취지로 배상 청구가 기각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 아파트 내 단지 내 수질 오염에 관련돼서 소송이 있었는데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에는 20만 원,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 관련 규정을 보면 수도법과 이제 춘천시 급수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을 보면 그 지자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도 공급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수 정지라든가 사용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미리 예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 시설이라든가 그 책임이라든가 관리 기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자체의 독점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 해태로 인해서 단수에 이른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이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 배수관 그 펌프 밸브 자체가 내구연한에 도과를 했고 그리고 사고 이후에 그러니까 예고해서 확대 손해를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방지를 해태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돼서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이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부분과 재산적 손해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 부분과 이제 그 위험을 느꼈다, 불안감을 느꼈다라는 부분이고 재산적 손해는 영업 손실이라든가 정수기 필터 교환 같은 장비 교체 비용 같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배상이 될 거고요. 다만 이런 경우 대규모 이제 공공 부분의 어떤 급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그 대용량으로 급부를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상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렴하게 이제 공급을 하는 대신에 손해배상을 범위를 좀 제한을 해주자. 이게 네. 판례 법리입니다. 그렇군요.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또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춘천시에서는 계속 오늘 중으로 정상화된다. 오늘 중으로는 됩니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니까 해결이 되리라 생각하고 기다렸었는데 일주일이나 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화됐던 그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펌프 밸브가 고장이 난다라든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생각을 했더라면 매뉴얼이 있을 거고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졌을 건데 다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였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부품 하나로 인해 가지고 전 지역에 이제 단수가 이르를 할 정도로 아주 핵심 부품인데 더군다나 내구 연원이 도과가 된 부품인데 네. 어떤 여분의 장비조차도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이때 상수관로의 어떤 관말 부분이라든가 상당 기간 동안 단수가 됐을 경우에는 그 정체수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럼 오염수가 생기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급수가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탁수를 빼거나 오염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네,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좀 소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나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커다란 문제는 아무래도 이 사고야 어느 때나 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유기관리 능력이 춘천시에서 지나친 한계를 보였던 것들이 시민들의 불만을 폭발시켰던 것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춘천시에서는 당일날 11시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 정상화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다음날이 되더라도 일요일까지 정상적인 내용들이 복구가 되지 못하고 가정에는 흙탕물들이 공급이 되면서 세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수기 필터가 고장난다거나 이렇게 하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일 날이면 다시 이게 복귀가 정상화된다라고 또 춘천시에서는 이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14일까지 가게 되면서 일주일까지 연장이 됐고 특히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농수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네. 이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애견이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배수지 같은 경우는 물을 모아놓고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지대이고 수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구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 것들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적인 이 급수와 용수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했었던 부분들이고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 매뉴얼들을 다잡는 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취수장의 운영은 물론이고요. 취수장, 또 취수, 또 정수, 송수를 포함해서 춘천시 상수도 행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의 도시, 그렇죠. 호반의 도시 네. 아닙니까? 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춘천시가 가장 선행하고 모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그게 아님이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취수장 같은 경우는 춘천에 용산 취수장하고 소양 취수장이 있거든요. 근데 소양 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펌프가 있는데 4개 같은 경우는 시설 점검을 마쳤는데 네. 1개 펌프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이런 펌프 하나가 터지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 이 춘천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발생했던 부분들인데 이와 관련된 점검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려가 이미 됐던 것들은 용산 펌프장이거든요. 용산 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지어져가지고 40년이 넘게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소양 취수장보다도 용산 취수장에서 더 우려를 했던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들 조만간에 현대화하고 또한 현재 소양 취수장 같은 경우도 소양댐 안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시설과 관리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철저히 좀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행정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부분 단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수가 있기 전에 항상 미리 예고를 하도록 수도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예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장이 발생을 해가지고 단수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3시간을 시간을 소요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단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안내를 제때 못 해줬다라는 부분은 그 이후에 발생했던 확대 손해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점은 사실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수도 토목직을 채용을 하긴 합니다. 네. 직렬로 채용을 하긴 하는데 한 2년 정도 근무하다 보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그러게 해야 말입니다. 되고 그럼 새로운 인원이 와서 새로 배워야 되고 그럼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분명 이 상황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른 지역에서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강원도의 다른 시군들을 포함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그리고 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조금 전에 뭐 이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전 대책까지 포함한 대책이 필요한데 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들은 이 모든 책임들이 춘천시 당국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와 관련된 점검하고 또 관리하고 견제해야 될 책임이 춘천시 의회에서도 있었던 것들이고 네.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점검이 됐다고 한다면 최소한 방어가 됐지 않을까 좀 싶은 부분들이거든요. 이번 같이 단수가 되고 단전이 됐었는데 기초적인 매뉴얼이 28만 수구도시에서 갖춰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네. 창피한 정도의 일이었던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당국의 쇄신도 필요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점검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했던 춘천시 의회의 역할들, 시민들을 네. 대표하는 이런 기능들의 역할은 제대로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좀 점검했으면 네, 신 싶습니다. 변호사님.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되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상수도는 어떤 시민과 국민의 어떤 생활이라는 안전에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전문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상수도 전문관 제도를 전문관을 도입을 하고 전문 직위를 좀 도입을 해서 전문적으로 상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춘천시 말고 우리 지역은 어떤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님, 나철성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